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우리 마지막 과목인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4과목 공부해왔어요. 그죠? 색채 지각, 심리, 체계, 관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목입니다. 색채 디자인. 이 색채 디자인 과목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컬러리스트도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컬러리스트가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직무인지도 모르고요. 또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디자인과를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 조금 뭐 광범위하네요 뭐 이러고 뭐 시각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 눈으로 뭐 어쨌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물론 모르고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 필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나중에 실기도 준비하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컬러리스트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컬러리스트의 역할인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제 이 디자인 또 디자인 기획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알려주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생각만 바뀌면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보다 한 5살, 그러니까 지금 한 24살이라 그러면 뭐 17살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4살에 생각을 하는데 17살이 된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겠죠. 그죠? 뭐만 바뀌었는데? 생각만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24살인 학생들이 30살의 생각, 자, 선생님의 생각을 지금 해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도 안 되는 스펙 쌓겠다고 막 나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걸 참고하고 그것을 모티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거든요.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어요. 자, 토끼가 한번 졌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이긴 거 의미 없어요. 저도 의미가 없어요. 왜? 당연히 토끼가 달리기 정식으로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한번 토끼가 실수해서 이긴 그런 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랑 달리기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수영해야죠. 토끼는 토끼고요. 거북이는 거북이인 거예요. 토끼랑 거북이가 왜 달리기를 합니까? 미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되겠다 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토끼이거나 거북이지 다른 어떠한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토끼인지 거북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살겠다 했었으니까 이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컬러리스트든 뭐 각종 디자인이든 이런 공부를 해야 어떻게 효율도 올라가고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목표,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일단은 이제 그 색채 디자인 첫 파트가 뭡니까? 디자인의 정의, 또 디자인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정말 이제 저랑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길 바라겠습니다. 필기 공부는 단순히 필기 시험을 봐서 합격할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부 아닙니다. 그건 강제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도 공부 안 하니까 필기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억지로 공부하게 만드는. 물론 합격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도의 필기 정보를 어떻게 해요?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60%만. 자, 그거조차도 공부하기 싫어하면 사실은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뭐든 할 수 없겠죠. 그죠? 자, 힘을 내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시간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요 5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요 5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마다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라는 그 분야마다 서로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세상에 5명밖에 없는데 5명이 다 먹고라는 일을 하게 되면 혼자서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를 다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효율도 떨어지고 또 그 5명이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분업을 하죠. 먹고 너는 자고 너는 입고 너는 교육받고 너는 치료받고 해. 그럼 그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할까요? 먹고일까요? 아니죠. 먹고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먹고라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이 사회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훌륭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할의 문제예요. 사람마다. 자, 의사라는 그런 직무,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무 하는 사람만 훌륭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되면 되나요? 의사도 훌륭하지만 약사도 있어야 되고 약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료하면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 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의 청소, 전문적으로 병원은 또 전문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직무 자체에 자기는 더 얘보다 훌륭하고 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높고 낮음,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의 차이예요. 자기의 역할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것이 좀 더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자이너들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많은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에서의 이 디자인이라는 사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직무, 역할,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디자인의 뜻이 우리 책에 보면은 어떤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하다, 그 다음에 설계하다, 뭐 그런 뜻을 갖습니다. 어원, 이 디자인이란 말이 나온 것은 뭐 데생, 데시그라네, 그 다음에 데세뇨라는 그 라틴어라든가 뭐예요? 데시그라네는 뭐예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 다음에 디세뇨는 이탈리어고요. 그 다음 데생은 프랑스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으로 지금의 디자인이 생긴 것이고, 실제 디자인의 의미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엔 요거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한 것은 이 디자인이 정말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올바르게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뜻은 뭐다?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림 그리다? 허세 떨다? 옷을 잘 입는다? 아니죠. 스타일이 좋다? 아닙니다. 제가 스타일이 좋아 보입니까? 제가 디자이너처럼 생겼나요? 선생님이 어디 가서 선생님 그 디자인 교수라고 디자이너라 그러면 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육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뭐 체육 선생님처럼 생겼나? 예. 그건 아니고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러면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디자이너 그럼 뭐예요? 계획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계획과 설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뭐와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의 무언가를 목표하는 겁니다. 미래의 뭔가를 목표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미래의 무언가를 목표하는 대상이 누구죠? 대상? 인간이죠. 인간들이 무언가를 목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건 딴 거예요? 따려고 하는 거예요? 땄었어요?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선생님 강의를 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왜? 자격증 따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복 추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어려워요? 아니죠. 행복 추구라는 것은 뭐야? 사람마다 달라요. 되게 주관적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있고 싶고,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하고 싶을 것이고, 배가 고픈 사람은 배부르려고 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은 마음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디자이너의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미래의 뭔가 목표를 뭐 해주는 사람?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대상은 인간이고요. 인간들의 무엇을 다룬다? 행복을 다루는 분야.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라는 모든 분야에 디자인이 들어가면 더욱더 어떻게 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 분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죠? 그걸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직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분야를 의료 분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야? 디자인 분야라고. 디자인이라는 말은 하나의 큰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자인 분야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의료 분야는 인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렵나요? 자, 그렇다면 계획하다 설계하다를 조금 더 한번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를 여행 가기로 했어요. 자, 제주도 친구들이랑 한 달 후에 여행 갑니다.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주도 여행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왜 제주도 여행 계획입니까? 가려고 하는 거니까 계획이다. 자, 그렇다면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전 준비라고 하죠? 사전 준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날 바로 모여서 바로 갑니까?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가도 돼요. 그런데 비행기 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갔는데 숙박시설이 없을 수 있고요. 또 비용을 더 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돈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해요? 더 낭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여행을 하는데 미리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무엇이다?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그 차이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효율이라고 한다. 뭐다? 효율 또는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해라. 그럼 뭐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되 결과가 다른 거를 우리는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얘는 100점 맞고 나는 60점 맞고. 그거 왜 그럴까요? 누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했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기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 기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획이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바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획과 아이디어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계획이라는 것과 기획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 계획이라는 행위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기획행위와 하나는 기능적 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획과 기능. 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기획? 기능?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직무, 역할의 차이입니다. 기능이 더 훌륭하고 기획이 더 훌륭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기획은 토끼고 기능은 거북인 것이에요. 자, 아바타라는 영화를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기 전에 3년 전에 이미 기획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걸 만들면 계획을 했죠. 야, 이제 뭐 돈도 많이 벌 거야, 흥행할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런 계획을 다 했어요. 근데 못 했어요. 왜 못 했느냐? 그걸 만들고 제안할 수 있는 뭐가 없었다? 기능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 후 3년 후에 만든 거죠. 만약에 기능이 안 됐는데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만들어 버렸으면 아마 흥행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기획과 좋은 기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뤄내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은 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니지먼트 관리자, 기능은 전문가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가 기획과 기능적 업무를 나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뭔가 훌륭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뭔가 앞에 서서 하니까 잘난 사람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이 기획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획은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그래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머리털이 많이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사람들은 조금 몸이 좀 더 피곤할 수 있어요. 물론 기획도 몸 피곤하고 머리도 털도 빠고 다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의사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능일까요? 기획일까요? 기능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기능인? 그러면 우리는 옛날 그 공장에서 단순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 아니에요. 전문 기술인들을 우리는 기능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기획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래요. 기획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기획을 했고 거기에 나대웅 같은 훌륭한 기능적 장군들이 같이 함께 했을 때 1대 133의 맞짱을 떠서 이기는 아주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토끼냐 기획이 맞으면 기획하면 되는 거고 기능이 맞으면 기능하면 되는 거지. 다 개나 소나 기획을 하려니까 취업할 때도 없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또 목적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외공부에 취업하려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여행 가려고요. 그럼 다 준비해야 돼. 수영복도 준비하고 스키도 준비해야 되고 산에 가는 등산 장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힘들죠. 돈 들어가죠? 그죠?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와이 갈 거예요 하면 뭐만 준비하면 돼? 하와이 갈 수영복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계획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꿈, 비전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기획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사전 뭘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뭔가 준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토익, 토플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준비하는 거죠. 그럼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떨어져?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효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도 덜 들고 또 재미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획이라는 개념과 이 계획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기획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의 효율이 달라지는데 항상 기획을 할 때는 조건이라는 것과 변수라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라는 것은 여행을 갈 때 여자끼리 가느냐, 남자끼리 가느냐라는 조건이 달리게 되면 똑같은 제주도를 가는데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기획이? 아이디어라고 합시다. 아이디어가 어때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남자처럼 가고 남자들이 여자처럼 여행을 가면 여행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됩니다. 재미없어져요. 예전에 MBC에서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여자처럼 이렇게 여행을 가는 프로가 있었어요. 정준하 씨가 나오는. 근데 거기서 여자들이 이제 보통 여행 갈 때 바리바리 싸거든요. 남자들은 대충 싸잖아. 근데 여자들한테는 못 싸게 하고 남자들은 바리바리 싸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PD가. 그다음 남자들 이걸 왜 가져가요? 막 이랬단 말이죠. 또 여행지에 오면 여자들은 모여서 옷자랑도 하고 수다 떨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나가서 놀거든요. 반대로 해봤어요. 여자들은 오자마자 나가서 물에 빠뜨리고 놀게 하고 남자들은 그 펜션에 앉아가지고 이 옷 어때? 그러면서 말을 하라 했더니 서로가 너무 불행해하는 거죠. 이렇듯 그러한 한 가지 조건에 따라서도 어떻다? 아이디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을 할 때 이 조건이라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 조건과 함께 변수, 다른 말로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 중에 가장 능력 없죠. 고래는 수영이라도 잘 치죠. 곰, 호랑이, 사자는 힘이라도 세죠. 우리 인간은 힘이 셉니까? 보이지도 않는 메르스에 죽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털도 없어요.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정말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 바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획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가 문제인지인 거를 아는 것. 바로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문제인식 그럽니다. 자, 똑같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사과를 보면서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니까 먹어야지 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왜 떨어지지? 하고서는 질문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문제인식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디자이너는 왜 정신, 왜지라는 정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강의가 이제 실기에서 또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단순하게 뭐 컬러리스트 그러면 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색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기능적인 훈련이 있죠. 그죠? 색을 만드는 훈련인데 그것도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색을 만들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조색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고 또 배색하는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훈련을 하는지를 알고 공부해야 효율도 올라가고 또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베이스, 기초를 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선생님한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가까운 데서 배우세요. 자, 문제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인식을.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창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창의. 많이 들어보셨죠? 창의적인 이란 말은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걸 우리는 창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창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같이 둘 다 의미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개선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차이가.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창의는 유에서 유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창조는 누가 하는 거야? 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조물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발견하고 창의하는 거죠. 자, 의자가 없던 최초에는 의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작할 때, 그죠? 바닥에 앉았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에 막 치지도 나고 막 엉덩이가 불편해 하고 뭘 해요? 문제인식하죠. 불편한 게 문제인식이에요. 아셨어요? 아픈 게 문제인식인 거예요. 괴로운 게 문제인식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돌이 있는 지역은 돌을 깎아서 의자를 만들고 나무가 있는 지역은 나무, 그렇게 도구를 갖다 쓸 수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러한 기획과 아이디어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앉았더니 허리가 좀 괜찮은데 이제 쓰다 보니까 또 문제인식이 되지. 왜? 딱딱해. 엉덩이가 또 베겨.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디자인해보세요. 아이디어 내보세요. 기획해보세요. 그렇죠? 푹신한 또 다른 재료, 쿠션 같은 걸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쓰다 보니까 뒤로 자빠지고 막 허리를 계속 꼿꼿이 세워 있으니까 불편해. 문제인식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등받이. 등받이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듀오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자가 더 좋은 의자가 되고 자동차가 더 좋은 자동차가 되는 게 바로 창의예요. 창의. 그래야 가치를 가져요. 가치는 뭐예요? 많은 게 가치가 있어요? 적은 게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적은 게 가치가 있어요. 흔해 빠진 거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흔해 빠진 거에다가 뭔가 하나 새로운 걸 추가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요것만 이해를 해도 참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데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없는데 어릴 때부터 창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자랐어요. 다 시키거나 다 어떤 편법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똥거 좀 다 닦아줬어요.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지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들이 지금 와서 창의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창의적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디자이너인데 창의가 없다면 그것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세요? 자, 그래서 창의는 유에서 유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과 변수라는 것들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 관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미술 같은 거 할 때 정밀묘사 왜 하니? 그러면 그림 잘 그리려고요. 아니에요. 관찰 훈련하는 거예요. 평상시 봐왔던 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게 신비롭게 신기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문제인식이 될 거 아니야. 고정관념이 많고 정답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문제인식 하지 않아요. 왜? 문제라는 건 분명히 정답이 없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나빠요? 아니요. 거짓말도 필요에 따라서는 좋아요. 여자친구가 못생겼는데 와서 자기야 나 이뻐 그랬는데 난 거짓말하지 않아. 너는 쓰레기야. 이럴 순 없잖아요. 너 이뻐. 라고 거짓말 해야죠. 이 세상엔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좋고 나쁜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기준이 많다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들이대고 좋으면 좋은 거고 지 기준이 안 맞으면 나쁜 거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디자이너에게는 아주 정말 없어야 돼요. 정말 뭐 영어 단어보다 더 영어 단어 몇 개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될 사람들이 그런 개념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참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요.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제주도를 가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교수가 이제 야, 이번에 우리 MT 말이야. 제주도로 갈 거야. 저기 과 대표 2명 와. 그래서 2명을 불러왔어요. 자, 너네 둘이 있잖아. 이번에 MT 가는 그 여행에 대한 모든 그 내용들을 네 둘이 준비를 해.
알았지? 그래서 두 사람에게 준비를 시켰을 때 한 사람은 제주도를 한 100번은 다녀왔어요. 한 사람은 한 번도 안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여행을 재미있게 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녀온 사람.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 또는 자료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좋은 재료, 자료, 정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썩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아이디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보통 멘탈,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아니 짜장면을 먹어봤어야 짜장면이 먹고 싶지. 평생 짜장면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짜장면을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게 돼 있고 창의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자료라는 게 있고 하나는 2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1차 자료는 직접 경험이고요. 2차 자료는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 경험을 많이 할까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할까요?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죠. 왜냐하면 직접 경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의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책 또는 뭐 영상 또는 영화 많아요. 디자이너가 그래서 2차 자료를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뭐 부모님들 중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우리 애가요 매일 그림만 그려요. 그럼 그림 그려야지 왜 저 디자이너 된다고 전화합니까? 우리 디자이너들 수학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면 또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성적 아니. 수학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으로, 그러니까 직접이 아닌 간접,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훈련이냐? 수리 탐구 영역, 바로 관찰 훈련하는 거예요. 수학을 가지고 점수를 얻어서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미술을 공부해서 입시 미술을 하고 다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데 대학 가면 뭐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지질나게 하네요. 도리어 대학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디자인과를 다니면서도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4년, 2년을 공부하고서는 흥분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과학은 왜 공부해야 되냐? 바로 논리를 공부한 논리. 우리 디자이너들 되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감성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디자이너예요. 자,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가 있고 하나는 남이 있어요. 누가 중요하다? 나가 중요하죠, 물론. 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다면 그것들은 다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존하고 내가 그거 누리려면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디자이너는 나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다? 남으로 넘어가는. 정말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어요. 돈 벌겠다고요? 돈 벌려고요? 그리고 누리고 살려고요? 그런데 왜 디자이너 되려고 해요? 사업하세요. 돈 벌려면 장사하세요. 왜 디자이너가 된다고 하면서 돈 벌려고 해? 우리는 디자이너가 돼서 가치를 가지면 그때 돈이 오는 거예요. 물론 돈 중요해요. 그렇지만 돈 벌기 위해서 디자이너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선생 되고 그러면 남들한테 민폐 끼치고 함께 사는 사회에 미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돈 중요한데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일단은 내가 하는 직무의 역할을 하면서의 가치로 돈을 벌어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첫 번째 관찰 능력, 그래서 주어진 조건과 변수 그리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좋은 기획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능적 디자이너는 사실은 뭐가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림 잘 그리고 싶다고요?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말만 해요? 하루 10시간씩 1년만 그려보세요. 전문가 수준으로 그릴 수 있어요. 우리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그림 이렇게 전혀 교육받지 않았던 경비원 아저씨가 실제 그림처럼 그려내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거 봐보세요. 그분들 그냥 심심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연습 많이 했대요.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고 본인들이 그랬는데 엄청나게 잘 그려요. 물론 그림만 잘 그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획을 할 것이냐 기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준비해야 할 방법도 달라지고
또 뭐예요? 그 투자해야 할 어떤 이런 시간이나 돈들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직무를, 또 디자인 영역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자,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있잖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좀 준비 좀 해봐 그래요. 준비해 그래요. 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가는 거 네가 아이디어 좀 내봐 이렇게 얘기하죠. 좀 발전된 거예요. 좀 더 배웠다. 여기서 뭐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은 사람 말고 그냥 우리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기획 좀 해봐. 여기까지?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좀 디자인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하다, 준비하다, 아이디어 내다, 디자인하다의 차이는 뭐냐? 디자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남 위주의 많은 배려가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돈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게 디자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동네 미용실 아줌마랑 헤어 디자이너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고, 자, 뭐 헤어 디자이너가 옷을 더 잘 입고, 아니에요. 똑같은 기술 쓰고 있고, 똑같은 머리를 자르는 분야의 일을 하죠.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라고 말을 듣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미용실 아줌마는 그냥 동네에서 자기가 커트할 수 있는 5가지 정도, 10개 정도만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시는 순서대로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동네 아저씨들은 다 머리가 다 똑같지, 머리 스타일이.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는 다 따져보는 거예요. 머리 두상의 모양, 머리 결, 가르마 모양, 머리 색깔, 왜 이 머리를 하는지, 그리고 머리가 언제 자라는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냥 아줌마가 잘랐는데 그게 딱 맞아가지고 좋게 나올 확률도 있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기술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그러한 다양한 것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가능성, 효율과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디자인은 정답을 찾거나 디자인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은 조화와 균형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창의를 발휘해서 발전하고 디벨롭하고 하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행복하게,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게 사실 끝이 없거든요. 처음에 우리 아들 1,000원 주면 행복해 하다가 지금 10,000원 줘야 행복해지고요. 이제 10,000원 주면 행복할까요? 이제 10만 원 줘야 행복할 아이로 자랄 거란 말이죠.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계획, 그러니까 기획이나 기능이든 좋아요. 행복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디자인 배우겠지만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이 5가지를 다룰 거거든요. 시각은 뭐예요? 눈으로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의 디자인이 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인간이 자, 함께 사는 것을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회. 둘 이상이 모이면 그건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사회는 어디? 자연의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죠.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회에 오면 내 멋대로 살아버리면 그 상대방이 불편해하잖아요. 또 상대방이 지 멋대로 해버리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조화를 이루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 멋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통을 디자인하자 이거죠. 그 소통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죠. 소통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컬러리스트, 우리 컬러도 소통이라고 그랬었죠. 소통 수단이었죠. 저의 전문 분야는 시각 디자인, 소통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자연, 이거는 뭐냐? 공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있죠? 2가지가 있습니다.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는 뭐 일반적인 집 안, 화장실 안, 자동차 안, 이렇게 사람이 어떤 공간 속에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디자인하는 걸 인테리어. 바깥은 뭐예요? 경관이나 이 도시 경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우리 익스테리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디자인한다라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자?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환경 디자인 안에 또 거시적으로 큰 게 뭐예요? 자연 환경이 있죠, 자연. 자연 환경이 들어가는데 그 자연이라는 개념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죠. 왜? 자연이 파괴되면 그 손해 피해가 인간에게 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에서 도구를 갖다 씁니다. 도구를 디자인하자. 도구를 어떻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패션이나 미용, 패션 디자인은 이제 제품 쪽에도 들어가고요. 미용도 마찬가지 제품, 뭐 이런 거, 시각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것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길거리에 있는 게시판은 시각, 제품, 환경 무엇일까요? 세 개 다입니다. 게시판 자체는 제품 디자인이고요.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 디자인이고요. 그 게시판 안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함께 융합하고 함께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문화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낸다? 문화.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문화가 뭐야?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 시민의식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높으면 그만큼 좋은 문화가 있고요. 낮은 문화에는 그만큼 의식이 낮은 시민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바로 이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면 사람들의 의식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공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쓰면은 상업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쓰게 되면 그거를 공공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분야 안에서도 간호사도 될 수 있고 의사 될 수 있듯이 디자인 분야 안에서도 선생님처럼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각종 기능적 웹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미 있는 직업이 아닌 또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이잖아. 그러면 가치를 갖고 돈을 버는 거죠. 결국 이 디자인은 이런 각 분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러한 각 분야마다 어떻게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설명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디자인을 단순히 그림이나 그리고 스타일을 만드는 것 아니다. 인간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복합적인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디자인에 임해야 된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대표적인 빅터 파바넥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빅터 파바넥. 이 사람은 디자이너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빅터 파바넷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자, 디자인은 다양한 복합적 기능들이 함께하는 복합 기능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다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첫 번째 용도. 자, 그다음에 방법, 용도, 방법. 그다음에 필요성.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텔레시스. 자, 그다음에 연상. 좀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학. 이런 것들. 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디자인을 기획할 때, 기능할 때 어때요?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기능한다는 거죠. 무슨 기능? 복합 기능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누구다? 빅터 파바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텔레시스는 이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이거 우리 계획이야. 계획. 선생님이 얘기했던 계획이고
영어로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use, 그죠? 이건 use. 그 다음 방법은 method, 이렇게 필요성은 needs, telesis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ssociation,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요 6가지. 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기 좋은 거죠. 디자인에 있어서 신미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연상과 상징, 우리 했었죠? 그 연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또 왜 필요한가, 다 이건 뭐예요? 왜? 문제인식 얘기하는 거죠. 요 문제인식. 이런 것들, 빅터 파바넥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려면 뭐다? 복합 기능,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걸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다? 빅터 파바넷이고, 용도, 방법, 필요성, 테레시스 또는 목적, 연상, 미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미술과는 달라요. 자, 보통 우리가 하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입니다. 무슨 미술? 응용미술. 미술을 갖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 다릅니다. 순수 미술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 우리는 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남의 것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에서 남으로 넘어가요. 나를 위한 것은 이제 순수 미술 쪽이고, 남을 위한 것은 응용 미술, 우리가 하는 디자인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이제 과거에 미술을 하던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미술이 마치 디자인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제는 디자인은 이제 미술과는 전혀 다른, 순수 미술과는 좀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 디자인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 미술, 공학, 건축, 자동차, 마케팅, 기술 분야. 얘기했었죠? 이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또 디자이너가 되려면 관찰과 묘사와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과정. 자, 우리 기획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획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는 첫 번째 문제인식. 무슨 인식? 문제인식.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한 수집하고, 자료 조사하고, 분석,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하는 능력. 요렇게 기획의 프로세스. 문제 인식해야 돼요. 자료 수집, 분석, 평가. 그 다음 기능적인 것은 먼저 욕구가 이제 뭐예요? 필요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욕구, 그 다음에 그 형태를 만드는 조형, 그 다음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기술이 축적이 되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것도 순환하는 거야. 그래서 기능의 프로세스는 욕조, 제기, 뭐예요? 욕조 안에서 제기를 차지 말자, 욕조, 제기, 이렇게. 기획은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디자인의 정의, 목적, 그 다음에 분야 뭐 이런 것들, 방법, 이런 프로세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한 2시간 정도, 3시간 이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분량이. 근데 이제 필기 강의 때 제가 너무 이런 말들 하니까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효율이 떨어져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합니다. 실기 준비할 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왕이면 선생님을 좀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능적인 거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기획 개념에서 이 컬러리스트 실기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 기획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 기획 있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하는가,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알려면 디자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정신병원도 가보면 어떤 그 신경정신과를 가면은 그 사람의 그 가족 환경, 과거 어떻게 자랐는가를 확인해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디자인사,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 근대 디자인사, 또 현대 디자인사,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그 디자인사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